안녕하세요. 돈따라 길따라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지도 앱에 대해서 영상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기사님들께서 대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당황하는 일인데요. 뭘까요? 바로 콜을 접수하고 고객 위치까지 이동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뭘까요? 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 앱입니다.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을 보면 카카오, 네이버 지도 앱이 있는데요. 각자마다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앱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이용해 보면서 그 중에 편한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 지도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앱 사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카카오 앱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카카오 앱을 검색을 하시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 하면은 실행이 되고요. 우리 기사님들 카카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열기 하고요. 카카오 앱 실행을 하시면 두 개의 분할 화면이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지하철 노선을 실행하면은요. 지하철 노선이 보이죠? 여기서 이 지하철 노선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하단을 지구본 모양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지금 제가 상계역 244m에 있다는 뜻이고요. 상계역보다 좀 먼 지역은 노원역입니다. 노원역 951m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상계역을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으로 제 위치에 가까운 지하철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첫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위치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위치 공유를 이제 터치하시면 저와 함께 위치를 공유할 카톡 친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리운전 2인 1조 기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는 운행자와 또 픽업, 뒤에서 이제 따라오시는 픽업 운행자가 서로가 선제 위치를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일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또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정문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 후문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가락동 같은 경우 그 엘리오시티 아파트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아파트 경우에는 단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가락시장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같이 2인 1조 하시는 기사님이 그쪽이 이제 도착지라고 했었을 때 정문과 후문의 그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나와도 어디 출구로 나와도 좀 멀어요. 대리운전 운행자가 정문으로 나올지 또 후문으로 나올지 그 픽업 차량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위치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운행자도 픽업 차량을 볼 수 있고 픽업 차량도 운행자의 차량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 기사님들이 사용하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픽업 차량이 도착지에 먼저 와 있을 경우도 좋아요. 대리운전 차량이 어디 위치까지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2인 1조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우리 기사님들께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대리운전 우리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정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밑에 화면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고요. 먼저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도 앱에서
오른쪽 하단 지구본을 터치해 줍니다. 자, 터치하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바로 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본을 더 한번 터치하면 나침판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틀면 상계역이 보입니다. 상계역.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걸어가면 이것도 같이 쫓아와요. 이제 빨간 점도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위치와 방향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확한 위치를 정하려면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명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약 상계역 주변에 있는 온달 돈가스에서 코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경우 상단 맨 위에 있는 검색창에 음성과 문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음성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터치하시면 온달 돈가스. 몇 번째로 선택할까요? 검색 장소를 찾으셨으면 하단 오른쪽 파란색 거리로 표시되어 있는 터치하시면 경로를 표시해 주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보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는 동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구본 모양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제 위치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한번 터치하시면 나침판 모양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빨간 점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고객 위치 출발지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 자전거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도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도보로 갈 필요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또 오른쪽 부분을 지구 모양을 선택해 주고요. 또 한번 더 선택하면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 기사님들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제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자전거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는 부분들은 좁은 골목길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큰 길 우선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이동하기에 편하시죠. 그럴 때는 자전거를 선택하시고 다시 오른쪽 모양을 지구본을 한번 실행하고 또 두 번 하면은 정확하게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보로 가든 자전거로 가든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지구본 모양을 두 번 실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까운 거리를 검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먼 거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출발지가 수락산역에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는 음성으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역 검색하시면 나오죠? 그러면 밑에 하단에 있는 수락산역까지 가는 그 거리가 나오죠? 이 파란 부분을 실행합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걸어서 가는 것과 자전거로 가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거는 40분이 걸립니다. 2.7km인데 자전거는 12분, 전동일 타면 한 10분 정도면 도착하겠죠? 그런데 걸어서 가기 힘들고 전동일이 없다고 한다면 공유 킥보드나 따릉이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대중교통 버스 모양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버스 포함해서 제일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이 나오는데요. 20분 정도 걸리는 버스편이 있고 18분 정도 걸리는 버스편이 있습니다. 저는 18분 정도 걸리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고객한테 빨리 가야 되니까요. 보니까 상신교회에서 1143번이 12분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신교회 정류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신교회 1143번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맨 위쪽에 보면 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발은 지금 현재 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상신교회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자,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상신교회 정류장까지 걷기를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오른쪽 지구본 모양을 2번 실행하죠.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이 방향대로 걸어가시면 상신교회 정류장까지 가게 됩니다. 쉽죠? 제 현재 위치에서 수락산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지 않고 대중교통 버스편을 이용하는데 버스가 몇 번을 타야 되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느 위치까지 가야 되는지를 카카오 앱이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고객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위치로 이동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요. 수락산역까지 1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내 시작을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은 수락산역까지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카카오 앱은 고객의 위치까지 안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카카오 지도 앱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리운전을 했을 때 필요한 출발지 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카카오 앱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시간표와 지하철 버스 노선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연습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우리가 대리운전 필드에 나갔었을 때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 기사님들 처음에 대리운전 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 고객의 위치까지 이동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우리 기사님들 좀 이게 영상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실행하면서 연습하시면 필드에 나가셨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초보 길잡이 교육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매일 오후 2시 상계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번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꼭 복귀콜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